45번이지. 45번이 우리가 많이 했던 거잖아요. 자, 5번 풀었던 거니까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풀었던 것을 조금 변형해서 나왔는데 얘는 또 나올 수 있다. 45페이지는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2가 되게 하는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우리가 평소에 했던 것보다 오늘 살짝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동경 이과대 문제니까 동경 이과대 약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도로 변형이 돼서 나오지 않겠네요. 단순하게 길이를 구하는 K값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지나면서 길이가 2가 되게 하는 직선의 뭐 방정식을 뭐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정의가 되느냐? 기울기만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점 2를 지나고 기울기를 뭐라고 그래? m이라고 했을 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정의해주면 되는 겁니다. m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건데 하나가 아니고 몇 개다? 2개다. y = 1이라는 놈을 꼭 찾도록 해라. 이런 거 많이 틀려요. 7점짜리에서 의외로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를 뭐해라? 없앨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로 갈게요. 45페이지는 기출문제고 했던 거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정의를 해서 m의 값만 구하면 되겠다. m이 0이 되는 경우가 생기나 봐요. 직선이 나오는 걸 보니까. 자, 그 다음에 46번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국립대죠. 삼천도 국립대에 나왔던 건데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적분에 잘 나와요. 적분에. 적분에서 뭐가 되냐? 원과 2차 곡선이 이루는 곳의 면적을 구하라. 이거는 수학 3가 아니고 치대, 수의대, 그 다음에 약대에서 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하려면 접점도 구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를 숫자가 아니고 문자화해서 그렇죠?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제 뭐냐면 풀도록 한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아닌 그 반경 아래 원에 원과 포물선 뭐가 되냐면 이게 있다. 두 점에서 접할 때 원의 중심과 두 개의 접점을 R을 이용해서 나타내어라 이런 거죠. 자, 이거를 알면 R값만 주어지면 뭐 교점도 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판별식을 우리가 써야 돼요. 왜냐하면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 접한다는 무조건 판별식이야. 그렇죠? 문제를 한번 봅시다. 반경이 이렇게 돼 있고 y = 2분의 x의 제곱에 접하려면 이제 상황의 설정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림을 못 그리면 못 푸니까. 자, 그래서 항상 원이 어디에 접하거나 내접하거나 와접할 때는 항상 원을 먼저 그리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원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의 중심도 구해야 되고. 자, y = 뭐냐면 2분의 1 x의 제곱이죠. 자, 얘는 y =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원은 반드시 어디에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난 y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얘가 접해야 되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의 높이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y = x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 약대, 치대, 수의대는 여기서 요놈의 넓이를 구하라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적분해가지고 여기서 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도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에 무슨 축이 지나간다? X축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얘를 푸는데 이 중심을 우리가 뭐 A하고 제로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그렇지? 여기가 직선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절편이 있으니까 뭐 그렇죠?
기울기만 정해서 좋다는데 2차야 2차 얘는 무조건 이거 쓰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얘를 이제 쓰겠다. 접하니까 t 이렇게 되겠고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자, 이 원의 방정식을 중심을 이렇게 놨으니까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되겠니? 자, 그리고 얘하고 얘가 접하니까 얘는 뭐가 돼요? 그렇죠. 판별식이 얼마다?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되겠니? 자, 책에서는 그렇죠. y에 대해서 해주는 게 좋겠죠? 얘를 y에 대해서 해주는 게 더 편하겠다. 왜냐하면 요거 y 대신에 여기를 집어넣으면 4차가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x의 제곱은 얼마? 2y. 여기에 2y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자, 그럼 얘를 이제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y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1의 y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제로다.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대하립식 문제죠. 전형적인 계산이 더럽고 더럽다는 얘기하면 안 되죠. 계산이 좀 더티합니다. 그렇죠? 1번 대하립식 다 더티해. 그렇지? 자, 판별식에 넣으세요. 판별식에 넣어서 판별식이 0이다라고 봅니다. 자, 4분의 d를 넣으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a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되겠죠?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a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의 꼴 제로다. 자, 얘를 이제 전개해야죠. 전개하면 a의 제곱이 없어지니까 1차가 되네. 얘는 r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꼴 제로가 됩니다. 알겠니?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을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타겟이 뭐냐면 타겟이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R로 뭐야? 표현해라. R로 표현해라. 그렇지? R로 지금 표현을 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돼. 근데 지금 R로 표현하고 싶은데 R과 A가 같이 껴 있어요. 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되냐면,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일식과 나와 있는 이 이식을 가지고 R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볼 때 그냥 막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나왔어. 문제를 보니까 R로 표현을 해라. 오케이. R로 표현을 해라. 그럼 여기서 A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R로 표현이니까 A가 없어져야 돼요. 어떻게 없애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나와 있는 식은 하나하고 몇 개밖에 없어? 2개. 어떻게 A를 없앨 것이냐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얘는 어디서 나오냐면 일식이 뭐일 때? 중근일 때 나오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죽었다 깨어나면 안 되잖아요. 요 테크닉이 1번에서 정말 많이 나온다. 정말 많이 나와요. 별표 하세요. 별표. 중간 과정에 이거 쓰는 거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많이 나오죠. 얘하고 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중근일 때네. 인수분해 안 되죠. 근해 공식에 넣는 거죠. 근해 공식. 자, y는 자 뭐가 될까요? 여기가 2잖아. 2. 그러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이퀄 0의 근해 공식에 넣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되겠니? 책에서는 그냥 풀었어요. 그냥 책에서는 뭐가 되냐면 2a 2 곱하기 1 마이너스 b니까 2에 a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그렇지? 책에는 마이너스 그래 공식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봐 얘를 많이 쓴다는 게 1번 대학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뭐가 돼야 돼? 근해 공식이 들어간 우리 근을 구할 수 있죠.
근데 봐봐. 중근일 때니까 얘가 0이 돼서 얘가 없어진 게 답에 나와 있는 거야. 이걸 많이 쓴다고 이걸. 그렇죠? 왜? 얘를 근해 공식에 들어놓으면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 해당하는 경우는 얘가 0이란 말이야. 0. 중근이니까. 요 테크닉이 일본에서는 많이 나온다. 잘 나온다. 결국은 얘는 없어지고 얘는 이렇게 돼요. 2분의 2에 a 마이너스. 오케이. a 들어가면 a가 없어집니다. R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되냐면 a는 2분의 r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플러스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y 값이 나온다. y 값이 나와. 되겠니? 집어넣으면 y가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y는 2분의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되겠니? 그럼 끝났어요. 거의 끝난 거예요. 되겠니? 뭐가 나올까? x가 나오겠죠. 여기다 넣으면 이 y를 여기다 넣어요. 근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겠죠. 끝. 이해가니? 자, 이렇게 하나의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하면서 R로 표현하라고 했네. R이 없어져야 A가 없어져야 되는 어떻게 없어? 얘가 어디서 나왔지? 아, 여기서 판별식이 나왔네. 아, 그럼 얘가 중근일 때는 오케이. Y에 대해서 푼다. 여기가 여기. 책에이가 없어져. 이거 없어. 그렇지? 이것만 남아. 그 이유가 여기에 되니까 남는 거야. 집어넣으면 R로 표현이 되죠. Y가. 그 X는 루트 씌우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됐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이해가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얘도 나오고 A. 얘가 원의 중심. 되겠니? 그리고 x 여기다 넣어서 루트 씌우면 x. 오케이? 되겠니? 이렇게 하나를 풀더라도 생각을 하면서 A를 없애야 되는데 중근이었네. 근해 공식이면 오케이. A가 안 오고 그런 거 연습을 잘 하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47이네. 47. 자, 47번이 이렇게 돼 있는데, 47번에 이렇게 또 뭐야? 이렇게 돼 있고, 점 11과 원과 점 12를 중심으로 하는 원 D가 뭐한다? 외접한대요. 외접. 얘부터 풀어야 되나? 해야 될 게. 이거 했고, 아폴로 수원 해야 되고, 그리고 분해기를 좋아하는 것도 하면 되고, 그래서 내줘보는 상대는 되는구나. 54번 해야 되고, 오케이. 시간 되면 충분히 이렇게. 그러면 47번은 중요해요. 47번. 왜냐하면 원의 방정식도 구해.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건 쉽고, 그 다음에 원 CD의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뭐하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겠니? 응? 여기에서 이제 뭘 우리가 아까 했던 거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 뭐냐면 똑같은데 상황만 좀 바뀐 거예요. 아까 뭘 했었냐면 설명을 할게요. 아까 했던 건 뭐였냐면 이렇게 했었죠. 원이 이렇게 대충 막 그릴게요. 보기 바라고. 이렇게 원이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을 때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4개가 생긴다. 4개가. 오케이? 되겠니? 응? 그랬을 때 간단한 것에 뭘 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쵸? 했어요. 이때 여기를 x1, y1이라고 했고 이때
x의 제곱에 y의 제곱 뭐 r의 제곱인데 접선의 방정식이 x1에 x y1에 y는 r의 제곱. 이 접선의 방정식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다라고 풀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외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겠네. 얘는 요번에는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또 원이 이렇게 들어간대요. 이런 경우에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얘를 이렇게 공통 외접선이 자, 이때 공통 외접선을 구할 때 우리가 여기서 또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자, y축에 수직인 게 하나 생기겠네. 얘도 기야 얘도 공통 외접선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뭘 거기에 정리를 하나 해야 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원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원이 x축, y축 이동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동이 돼서 여기가 a하고 b야. 그럼 얘는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은 r의 제곱. 그랬을 때 우리는 요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접선의 방정식도 필요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제가 비슷해요. 외워야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를 x1 얘랑 똑같아요. 제곱이니까 하나에다가 x1 하나에다 y1 넣어줬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자, x1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b에 y 마이너스 b는 아래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되겠네. 공식이야 공식. 뭐 유도할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 걸 쓸 것이냐 되겠니? 자, 그래서 어디 걸 쓸 것이냐인데 얘는 지울게요. 지우고. 자,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원 D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럼 얘를 구하면 돼. 아니, 첫 번째 건 알아서 구하자. 쉽죠? 왜냐하면 뭐 핵심 없어. 첫 번째 있는 거를 우리가 완전 제곱으로 바꿔가지고 x-2의 제곱에 뭐가 돼요?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니? 1이라고 되죠. 그치? 그 얘는 원의 중심이 얼마냐면 2하고 얼마니? 1이 되겠죠. 여기는 중심이 얼마니? 얼마라고 했니? 마이너스 1하고 얼마? 1이라고 했어요.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 뭐만 구하면 돼요? 반지름만 구하면 되죠? 근데 이게 아까 그게 이제 접하니까 요 길이는 그 원의 중심 간의 길이하고 어때요? 같죠. 오케이? 얘가 1이야. 얘가 1. 여기를 우리가 R 다시라고 하자요. 되겠니? 두 원 사이의 중심 간의 거리에서 1을 빼면 이게 나오죠? 그쵸? 이해하니? 1번은 수학이 아니라 뭐다? 산수란 말이야, 산수. 그지? 이렇게 우리가 간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모르면 안 되죠. 3, 4는 9, 3이죠, 3. 여기 3. 여기 1이니까 여기 얼마가 돼요? 2.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아, 그림을 잘못 그렸구만. 얘가 더 크네.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게 맞네. 근데 그냥 뭐 수식으로 그냥 가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중심이 마이너스 1이고 R이 얼마? 2. 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 4는 여기 3이야. 3. 요 길이가 1이니까 R 다시는 얼마? 2. 그래서 원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니? 2의 제곱. 이게 답이에요. 됐죠?
됐죠? 이것도 국립대입니다. 국립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러 가야죠. 접선의 방정식을. 그림이 반대가 돼서 기분이 안 좋아. 다시 읽어. 해볼까? 생각해보자. 아까 했던 거 이용해서 이 공식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만.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원이 이렇게 크게 하나 있구나. 여기 원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 하면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씁니다. 근데 우리가 식이 주어져 있는 게 요 놈이 주어져 있네. 요 놈이 아까랑 똑같아. y 뭐였냐? y-1의 제곱은 얼마나? 1이라고 했어요. 되겠니? 이번에는 이걸 쓰는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아까보다 식이 좀 복잡해질 뿐이야. 여기 뭐라고 그러는? 식만, 그렇죠. 여러분들 뭐예요? 더티한 1번 배열이 쉬운 데를 맛보면 계산이 정말 더티하죠. 뭐 어떡하겠네. 여러분들이 1번 대학에 맞춰야죠. 여기를 x와 아까와 같은 y와 얘를 시작해야죠. 아는 거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 x1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계산에 지적을 할 거라는 게 예상이 됐죠? y 마이너스 1의 1은 얼마가 되니? 와, 진짜 짜증나는 애들이다. 그렇죠? 국립대는 더 심해요. 왜? 학비가 싸니까 학비 싸게 다니려면 이거 풀고 와 이런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하니? 얘를 아까와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얼마라고 그랬네. 얘가 2 집어넣는 얘를 다시 전개해야 돼. 뭐뭐뭐 x 플러스 뭐뭐뭐 y 플러스 이렇게 전개해야죠. 루트 요놈의 제곱 플러스 요놈분의 요놈 곱하기 여기 원의 중심이 아까 얼마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 거리 구해가지고 얘가 얼마다? 2다. 그죠? 방법은 어떻다? 100% 아까 거하고 100% 어떻다? 같다. 되겠니? 이해나? 그렇게 하는 거야. 계산이 복잡해질 뿐이지 아까 거하고 100% 어떻다? 되겠니? 뭐만 찾으면 돼? 접점만 찾아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돼. 접점이 몇 개? 3개. 그치? 여기 3개밖에 없잖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얘하고 거리가 2다. 되겠니? 뒤에 뭘 쓰냐면 x1의 제곱 플러스 y1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얼마입니다. 얘하고 왜냐하면 얘가 이 위에 점이니까 여기서 나온 식하고 열리. 오케이? 됐어요? 48페이지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파푸스 정리 앞에서 했어요. 파푸스 정리. 우리나라 나와 있는 책 중에 파푸스 정리가 나와 있는 책은 실력 정석에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 여태까지 10년 동안 일본 대학 입시에서 파푸스 정리 나오면 딱 한 문제 봤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있는 48페이지에 2번의 파푸스의 정리 잘 알아두시고요. 진짜 했어 지난 시간에. 그리고 49페이지가 어느 대학 문제라고 그랬죠? 했어요. 와세다 대학에 나왔던 문제, 와세다. 49페이지가 와세다 대학 문제인데 조금 오래된 문제긴 하지만 정석에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갖다 정석을 쓴 겁니다. 자, 와세다 문제, 와세다. 자, 선생님이 다 잡아내죠. 일본 책 다 읽는 거니까, 일본 책 다 보니까. 그렇죠? 49페이지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디에다 밑줄 그냐면 답에 보면 답하고 마이너스 2, 4는 제외라고 돼 있어. 왜 그런지. 답 끝에 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답 점 마이너스 2, 4는 제외라고 돼 있어요. 49페이지입니다. 와세다 문제 와세다. 왜 그런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제일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지? 그러면 거기서 그것까지 해야죠. 2, 4는 빠지 마이너스 2, 4는 빠지는데 얼마냐면 6하고 얼마요? 6하고 마이너스는 안 빠져. 6하고 마이너스는 제외되지 않았어요. 왜? 수직으로 만나고 여기서 수직으로 만나요.
근데 여기 있는 2하고 얼마야? 2하고 얼마? 마이너스 2하고 4는 여기는 제외하는데 얘도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고 마이너스 6에서도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요. 이렇게 똑같이 수직으로 만나고 수직으로 만나는데 얘는 제외하지 않았어요. 얘만 제외했어. 왜 그러냐? 오케이? 자, 요거는 의대 학생들만 풀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동경대, 개요대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풀면 되겠다. 자,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자, 목표 진도까지 거의 다 왔어요. 아폴로 뉴스 1이에요. 아폴로 뉴스 1. 아폴로 뉴스 1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고 그것도 1번 문제예요. 1번 그대로 풀었죠. 저작권이 안 걸리니까 소송을 못 걸어요. 자, 왜? 자, 그럴 이유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아폴로 뉴스 1을 할게요. 아폴로 뉴스 1을 하는데 이렇게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A, P 대. 자, 이것도 마지막이야 이제 진짜로. 마지막 하면서 혹시나 해서 한 번씩 더 해야 돼. 이제는 절대 없어요. 아폴로 뉴스 마지막 M 대 N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써놓을 텐데 자, 첫 번째 M하고 어때요? N이 어떻다? 같다. 그럼 뭐가 되죠? 수직 이등분선이 되죠. 근데 이 설명이 필요한 거는 아폴로 뉴스 1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얘부터 할게요. M하고 N이 같다는 건 1대1이죠. 1대1이라는 건 중점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근데 얘는 비율이 아니고 뭐니? 길이의 비야, 길이의. 얘네들은 이렇게 요 직선을 벗어나더라도 이렇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죠. 이 같을 때는 수직 이등분선이죠. 수직 이등분선. 그래도 직선을 벗어나도 거리는 같은 점들이 무수히 어떻다 이렇게 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수직 이등분선이야 뭐 중점이 직선이 있고 기울기가 나오는 거지. 얘가 M 대 N이 다르면 얘가 무조건 아폴로 뉴스 1이죠. 아폴로 뉴스 1이 되는데 아폴로 뉴스 1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죠. 자, 얘를 다시 쓰면 M 곱하기 PB N 곱하기 PA보에 같습니다. 얘를 제곱을 해요. 왜냐하면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가 있잖아. 루트를 없애려면 PB의 제곱에 N의 제곱에 PA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P를 뭐라고 놓냐? AB는 주어지니까 P를 뭐라고 놓고 X, Y라고 놓고 구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A하고 B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A하고 B를 안 줘. 원을 몰라. 본인이 만들어야 돼.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 기하학적 성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가 A하고 B예요. 여러분 외분점 알죠? 외분점은 이거야.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가 되고 B가 돼요. 이렇게 갔을 때 여기 P가 왔을 때 외분점은 이렇게 정해야죠. M 대 N으로 외분하는 얘가 외분점이에요. 얘도 어떻게 하냐면 얘랑 똑같이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M 대 N이야. 길이니까 이 직선을 벗어난데도 길이가 같은 게 많이 존재하죠. 그래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여기를 잡아봤더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똑같이 M 대 N이 되더라. 그리고 이쪽도 어딘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M 대 N이 되더라. 걔네들을 다 이었더니 원이 되더라. 기원전 2500년 전에 아폴로니우스 형님이 이걸 알아냈어요. 기하학의 뭐 할아버지죠. 이렇게 되더라. 보니까 얘가 이렇게 끝에 갔을 때 봐봐. 이렇게 끝에 갔어요. 이렇게. 얘하고 똑같지? 그치? 뭐가 되냐면 얘가 길이니까 M 대 N이 되더라. 요거는 뭐가 돼요? 외분점. 요게 뭐가 돼요? 외분점이 되죠.
그래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외분점이 뭐가 돼요? 지름에 뭐가 돼요? 그냥 끝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폴로 리우스가 돼요. 근데 대부분 A하고 B를 줘요. A하고 B를 줘서 A하고 B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그다음에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나오는데, 자 문제를 볼게요. 이것만 잘 아시면 되고, 자 문제를 보니까 AP 대 BP 오케이 1대1이 아니야. 100% 뭐다? 아폴로 리우스 1이 되겠죠. 근데 A 값을 안 줬어. B 값도 안 줬고. 근데 이거를 구하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사실 도형의 방정식에서 점과 좌표는 뭘 배우는 거냐면, 좌표축을 어떻게 잡느냐를 공부하는 데가 점과 좌표. 일단은, 도형의 방정식 일단은 좌표축을 어떻게 받느냐를 공부해야 되는 게, 그게 거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분점, 외분점만 하고 가긴 하는데, 지금부터 이 조건에 맞는 그림을 가장 간단하게 그리는 연습을 해라.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아폴로 뉴스원도 익히면서 오케이. 여기에 있는 뭐 실전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할까 하는 문제들에 대한 적응력을 그리는 건데,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가장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때 가장 간단하게 점과 좌표식을 배웠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제일 간단하게 할까? 그렇지? 점을 여기다 잡어. A를. 얘는 성분이 두 개야. D를 B를 여기다 잡어. 여기도 성분이 두 개야. 미친 짓이죠. 자, 점과 좌표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라고? 어떻게 하면 미지수를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도형을 만들어내느냐가 점과 좌표예요. 그랬을 때 여기 잡으면 성분이 두 개지만 X축에 잡으면 성분이 오직 하나만 생기죠. Y는 0이 되니까. 되겠니? 여기다가 잡아주는 거예요. 자, AP 대 PB가 2대 1이 되면서 가장 간단하게 잡아주는 거야. 얘가 제일 간단하겠네. 자, 여기를 이렇게 잡아요. 마이너스 2a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면 이게 몇 대 몇이죠? 2대 1이죠. 그렇죠? 2대 1이니까 되겠니? 응? 이렇게 잡자. 자,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여기다 a를 잡았어요. a. 이것만 하면 끝. 여기다 b를 잡았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됐네. 2대 1로 내분하니까 여기가 지름의 양끝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2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만큼 가고 여기 1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세 개니까 하나 둘 셋만큼 가야 2대 1이 되겠지. 6개 대 3개가 되니까 하나를 3개가 더 가요. 하나 둘 셋이 가면 4a. 얘가 2대 1이 되겠죠. 요점하고 요점이 지름의 양끝이 되는 거예요. 되겠네? 됐네. 여기 얼마가 되냐면, 그러면 얼마요? 2a가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원이 이렇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것도 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 선생님 저는 의미 싫어요. 의미 싫어. 여기를 A 하나 둘 셋, 여기를 B 2대 1로 놓고 여기 또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선생님 얘기했듯이 점과 좌표는 좌표축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를 공부하는 거죠. 됐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나요? x 마이너스 2a의 제곱에 y의 제곱은 2a의 제곱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도 좋은 거죠. 그 다음 문제도 여기 a는 고정이 돼 있고 b가 고정이 돼 있어요. 얘는 고정이 돼 있고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이것도 가끔 나와요. 요즘도 나오긴 하더라고. 고전적인 문제도 내긴 내요. 자, P가 어디 오냐? 그러니까 이 원 위에 P가 무수히 많아요. P가 여기 오면 이렇게 각이 생겨. P가 여기 오면 이렇게 각이 생겨. P가 여기 이렇게 오면 이렇게 각이 생기는데 걔가 뭐가 되도록? 최대가 되도록. 뻔하죠. 각이 최대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 뭐 할 때
이렇게 접할 때가 되죠. 자, 그때 각을 구하는 건데 됐죠? 뭐 이제 끝.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나 여기가 직각이 되고 여기가 몇 개? 요거 때 여기가 아니고 P가 어디가? PAB니까 이렇게 되겠니? 얼마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반지름이 2A. 여기가 2대 1대 루트 3대 30도야. 그렇죠? 30도. 최대의 각은 30도다. 근데 시험에 7점짜리로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대수를 주고 삼각형 PAB의 최대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되겠니? 그러면 뭐가 일정하니? 뭐가? 밑변은 일정하죠. 오케이? 뭐가 최대면 되니? 높이. 높이는 여기에 있는 뭐가 될까요? 반지름이 되겠죠. 즉 높이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요때 요 삼각형의 넓이가 h가 최대가 됩니다. 요게 나왔었어요. 7점짜리로. 그 다음에 52페이지는 집중적으로 다음 시간에 할게요. 할선의 정리라는 게 1번에서 나옵니다. 자, 1번에서 원에 대한 정리 있죠? 그러니까 원에 대한 정리가 1번 책에 보면 평면 기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그것만 나온 책을 딱 봤더니 한 90개가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 나오는 건 할선의 정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할게요. 할선의 정리는 잘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죠. 54페이지하고 여기 나왔어요.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에 55페이지로 나왔어요. 55페이지가 이번 기준으로 올해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야. 오케이? 자,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가 같은 거야. 나는 강의를 뭘로 했냐? 54페이지로 했어요. 54페이지로 했는데 55페이지가 시험에 뜬 거고. 응? 되겠니? 54페이지를 강의를 했는데 55페이지가 떴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54페이지를 예전에 강의를 했어도 55페이지로 강의를 할게요. 포인트만. 거의 싱크로율 100%죠. 100%. 응? 100%가. 이게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리고 x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이거 하고 그 앞에 있는 문제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다? 그러니까 4. 그리고 이것으로 둘러싼 통의 넓이니까 내부죠. 결국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 여기 얘를 무슨 형태로 x하고 어디에만 y에만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뭘 그려서 일사분면을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하는 거죠. 그의 넓이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일사분면의 넓이 곱하기 4 하면 돼요. 그렇지? x하고 y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는 그쵸? x축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그치? 얘는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좀 찍어가지고 부채꼴의 넓이하고 삼각형 두개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얘가 뭐가 똑같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를 해야죠. 이렇게. 얘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제곱이 있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x 플러스 같은 거야.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아요. 100% 몇 사분면? 1사분면의 넓이 곱하기 4가 되는 4. 얘하고 그림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몇 사분면만? 1사분면만. 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절대값 y의 절대값 fx 얘하고 똑같습니다. x하고 y에만 절대값이 붙습니다.
일사분면이니까 뭐가 돼요? x의 조건 마이너스 x, y의 조건 마이너스 y가 뭐가 돼요? 뭐 0이긴 하지. 얘를 뭘로 바꿔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2분의 1의 제곱보다 높죠. 되겠니? 원의 중심이 얼마니? 2분의 1. 그쵸? 그리고 뭐가 돼? 반지름이 얼마니? 2분의 1 아니에요? 그쵸? 2분의 1. 되겠니? 아니구나. 2분의 1이 아니고 루트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2분의 1이죠? 저희가 루트 2분의 1이라고 자, 몇 사분면만 그렸다? 1사분면만 그리면 돼요. 되겠니? 얘를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려워? 어렵죠? 뭐가 어려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x절편, y절편만 있으면 돼요. 여기가 얼마니? 이렇게 제로가 되고 2분의 1이에요. 중심도 2분의 1이고 여기에 원의 중심이 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 무슨 절편? x절편하고 뭐? y절편. 이 그림에서 그렇지. 여기에서 오케이. x가 뭐일 때? 0일 때는 플러스 x가 0일 때 무슨 절편이 나와요? x가 0일 때 y절편. 그리고 y가 0일 때 x절편이 생기겠죠. 얼마가 나오냐? 1, 1이 나와요. 1. 여기도 얼마? 1이 생겼죠. 되겠니? 그러면 여기에서 반지름 해서 구하면 이렇게 해서 이러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강의했던 여기 옆에 썼던 거하고 100% 같아요. 100%. 어떻게 구하냐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부채꼴에 걸리고 삼각형 하나, 둘, 사각형에 걸리고 이렇게 되겠니?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어떠한 공식에서 집어넣어요? 2분의 1 r 제곱의 세타. 이 세타는 뭐가 돼요? 레디안. 이렇게 되겠니? 여기다 넣으면 되죠. 자, r이 뭐냐면 여기 루트 2분의 1이 있어요. 그리고 요 각은 쉽죠. 여기가 90도, 2분의 1, 2분의 1, 1대 여기 45도. 여기 얼마니? 45도. 이거 360도에서 빼면 되죠.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걸 구해가지고 이렇게 4배 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가 몇 원이? 180도? 180, 반원이래, 반원. 되겠니? 이해가요? 180도가 되니까, 나는 180도가 아닐까봐 일부러 이렇게 살짝 옆으로 비켰는데, 직선이네, 직선이. 원의 반. 쉽게 구하죠. 예, 밑변이 2분의 1, 밑변이 2분의 1. 밑변 높이 2분의 1을 맞죠? 요거 두 개, 요거 사각형. 그렇게 해서 4배를 해주면 된다. 되겠니?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뒤쪽은 주로 이제 뭐냐면 일본 기출문제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2026년 말고 그 전 거 몇 페이지서부터 하냐면 오케이. 63페이지서부터 73페이지까지는 약대치대 수위되어 있는 문제를 뽑았어요. 6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다 풀어보세요. 63에서 73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최근 2년 안에 문제에서 뽑은 거예요. 63에서 73 그거는 기출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올해 건 아니에요. 올해 건 내가 수업 시간에 개이어 그래가지고 후시 최근에 우리가 풀었던 건 다 풀고 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벡터 공간 도형의 방정식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도형의 방정식도 한 번만 더 하면 정리 끝. 그리고 뭐가 되냐면 여기 이게 왜요?